경조사를 외면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람 노릇하려면 경사나 조사를 챙겨야 하는데 비용이 따라붙는 만큼 가볍게 처리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예비 퇴직자들은 경조사비로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퇴직을 앞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경조사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은 인맥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사람이 적지 않죠. 또 체면 유지 차원에서도 경조사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각종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당 지출 비용과 횟수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사에 비해 조사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많으면 그만큼 지출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자녀 결혼이나 사망과 관련한 경조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없는 노후에 경조사는 은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담으로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이 지난 5월에 경조비 지출 횟수를 계산했더니 무려 24번이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모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사람 노릇이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운 경조사가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경조사에 참석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월 평균 경조사 횟수와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개인차가 크겠지만 라이나 전성기 재단 자료에 따르면 월 2회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3 내지 5회를 참석하는 경우도 27%에 이를 만큼 생각보다 경조사 참여 횟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경조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매월 10만 원이 41%로 가장 많았고 20만 원 지출이 20%, 30만 원이 1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평균 소득이 163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은퇴 전에 지출하는 경조사 비용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경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조사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23%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과시형 경조사는 빨리 없애야 한다는 비율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실행 중인 경조사 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4%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경조사비를 갚아야 하고 또 지출했던 경조사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경조사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친하지 않으면 경조사에 불참한다는 의견이 33%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외에는 경조사를 챙기지 않겠다는 사람이 6%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처럼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경조사 참석 비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은퇴준비 전문가로 유명한 우재룡 소장은 경조사비 구조 조정 전략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총 4단계로 짜여져 있는데요. 경조사 리스트 작성하기가 1단계죠. 결론부터 말하면 은퇴 후에 현역 때처럼 경조사를 챙길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은퇴 전처럼 경조사를 챙긴다면 아마도 부부 갈등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인간관계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우재룡 소장이 말하는 구조조정 리스트 작성법을 보면 진짜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경조사를 챙기는 것입니다. 경조사비 구조조정 2단계는 경조 비용 책정 원칙 세우기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지불한 경조사비를 돌려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과 관계 때문에 다소 많이 지출하는 예가 적지 않죠. 하지만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경조비로 지출한 것을 모두 돌려받는 게 아닌 만큼 나부터 경조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일가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경우는 회당 10만 원, 그게 아니면 회당 5만 원 같은 원칙이죠. 그것도 매월 발생하면 부담이 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계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잊지 말 것은 체면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조사비 구조조정 3단계는 경조사 규모 줄이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조사는 결혼과 장래인 만큼 내가 주체자가 되었을 때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청된 사람의 숫자가 자신의 성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민폐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몰 웨딩이 좋은 대안 아닐까요? 요즘은 간결하고 깔끔한 소규모 웨딩홀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성대하게 치르는 것보다는 꼭 참석해야 할 사람을 중심으로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웨딩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조사비 구조조정 4단계는 사전 장례 의향서 작성하기입니다. 장례는 한 개인의 마지막 가는 길인 만큼 가족들과 심도 있는 회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죠. 물론 부모 생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장례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는 거죠. 가령 수의를 준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의금이나 화환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꼭 불러야 할 사람 명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고 싶은 핵심은 보여주기식 장례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한 생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만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득 없는 노후에 무리한 경조사비 지출은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경조사를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조사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게 지출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